자, 반기문 씨가요, 광주 조선대학교에 가서 한 발언이 있는데 14일 날 그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도 인턴이 확대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대를 갑니다. 가서 거기서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은 청년 인턴을 확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포기하는 청년 세대 문제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자원봉사라도 나가서 어려운 일도 해보고 스피릿, 정신이 중요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나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자원봉사를 나간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나보고 하라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전 키워드에서 했던 말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박근혜 씨가 젊은 사람들 중동가라고 했던 게 그래서 여론에 폭탄을 맞았어요. 네.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나라에 일자리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자리든 쉬운 일자리든 중동 가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자기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어렵게 돈 벌으라는 얘기가 좀 비슷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는데 네. 그 사회적 분위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헬조선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사실상 2명 중에 1명이 백수 상태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공감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의 실수를 하는 거 이것도 실수인 거거든요. 전혀 국민적인 수준에 납득되지 않는 말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년대 사고방식이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본인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누가 써준 걸까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박근혜 어법만큼이나. 이 상황에서 그 말을 던진다는 게. 이런 걸 누가 써줘요. 반기문 자체 실력이죠. 그러면 정말 멍청한 거죠. 이거는. 나는 위대하고 잘났습니다를 외치는 게 반 전 총장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0년 유료화 위기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젊은이들이 고생한다. 3포 세대가 돼 안타깝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년층이 글로벌 스탠다드한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도 알아. 살아봐도 알아. 나는 밖에서 이 위대함을 다 극복하고 난 유엔 총장으로 살았는데 있잖아 얘들아. 너네들이 노력을 안 했어. 나만큼 노력해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아 맞다. 저 사람은 외국물을 먹고 왔지 하고 박수 쳐주던 세대 이 사람은 나갔다 온 거잖아요.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는지를 정말 아까 푸네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그 실정을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좀 적합한 트윗이 올라왔네요. 트위터 탈출에 실패한 사회군이 올려주셨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말하는 양반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 같으면 주말마다 시위도 안 나가고 탄핵결혼 형성도 안 했어요. 이 잡거사. 이미 그런 양반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왜 추운데 꼬박꼬박 나가서 시위했겠어. 아이고 시원해라.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잡거사가 이제 조선대학교 그쪽 광주 사람들 잘 쓰는 말 아닌가요? 뭐 그렇죠. 에라이 잡거다. 더 시원한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포기하지 않는 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돈 없어서 정당에 구걸하려는 새끼가 일단 댁부터 가고 싶은 정당에 가서 자원봉사 하시던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돈 얘기 나왔잖아요. 네. 돈 들어가는 게 되게 아까워하는 여러 가지 워딩들이 있어요. 네. 아, 이 사람 정치 못하겠구나. 자기가 리더, 대장이 되려면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주죠. 그렇죠. 근데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 근데 정치는 하고 싶어. 그래서 안 되겠다. 정당이 필요해.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아니 얘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찌됐든 쓰레기 같은 정당이건 뭐 올바른 정당이건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을 현금 지급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ATM기로 안 와봐. 그런데 반기문의 캠프 속 안에 이명박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우리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한승주가 이명박 국무총리였었고 노신영은 이명박 원로회의 위원이었었고요. 곽승주는 이명박 정책기획팀장이었었고 박진은 이명박 인수위 간사였었고 하면서 주르르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청년들한테 가서 자원봉사 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삥을 뜯든 뭐를 했던 10년 동안이고 평생 말로 거저먹기로 했는데 대한민국마저 10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다 헤쳐먹은 것을 지가 와가지고 세기를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인데. 반기문 같은 사람들이 웸굿이 봐서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올라간 것을 또 노력 안 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관료들 많습니다. 그 자리에. 이 사람은 정말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사주관상하게 보면요. 그 흐름 속에 끝까지 운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유엔 사무총장사 거저먹기에 그 자리는 사실 노무현 자리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거라고.
연예인들이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올라간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타 하나 만들어주는 거요. 뒤에 있는 스태프들이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 다 그렇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게 올라갔고요. 한국에 있어서 어떤 고민도 안 했던 사람이고 단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남북관계, 그렇죠. 세월호 문제 같은 거, 그렇죠. 한일 위안부 합의 어떤 것도 한국에 공헌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은 뭐 대단한 뭐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됐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안 해도 네.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심지어 하는 건 네.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짓거리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해놓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냥 대선 후보가 돼 있는 거야. 인생 자체가 진짜 제가 요즘에 표현하는 말처럼 공짜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고생 안 한 사람이 청년들한테는 니들은 고생해야 되라고 말하는 이 이율 배반이 뭐냐고요. 그리고 반기문 씨 같은 시대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쉬웠습니다. 지금보다. 기회가 더 많았죠. 그렇게 경쟁력이 높지가 않았고요. 좋은 대학만 나와서 웬만하면 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내가 대선 후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 이건 훈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고생 좀 더 해봐. 젊은이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들 청년들에게 일꾼으로서 복무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라고 비전을 제시해 줘야죠. 그래야 희망이 생기죠.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호울 좋은 사람이 하나 왔는데 강연한다고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이 청년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하겠다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고생 더 하고 공감력이 없다는 게 인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방송과 같이 나갈 방송, 복지 방송 일자리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턴 제도 같은 것도 졸라 까고 있는데 인턴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인턴을 해봐서 아는데요. 진짜 처참해요. 현재 선진국에 있는 국민들은 이렇게 젊었을 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GMO의 인턴으로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리 하는 것도 어렵지만 갔다 오면 어떡하라고. 경력 스펙이 과연 그렇게 인정이 될까요? 어차피 네.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요. 반기문 덕에 UN 인턴십 프로그램 자체가 개망가졌습니다. 반기문의 유엔에서 유일한 업적은 구조조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자리 문제. 반기문 같은 마인드로 안 돼요. 제가 중도나 악마를 점치는 것이요.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어떤 신화적인 전제가 들어온다고 믿는 일부 수구 보수 세력들의 지지자들이 받쳐주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안 늘어나.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이 설날 밥상에 반기문 자체를 화제에 올리고 싶어 해서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안 올랐어요.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올 때는 지금 똑같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기문 입장에서는 당황하고요. 근데 검증 국면에서 막 유엔에서의 비리가 지금 엄청 터져나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 동생들, 조카 이런 사람들이 유엔 이름 달고 활동하고요. 주로 사업하는 대상이 유엔이었다 그러면 특혜 준 거 맞거든요. 그걸 반기문이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명박을 능가하는 거짓말쟁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떨어지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고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기문 씨 돈 쓰기 싫어하는 수전노 캐릭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자기 자발적으로 캠프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대선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돈 내요. 내 돈 들여서 뭔가를 한다고. 근데 지지율 떨어지면 하나둘씩 떠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망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건 반기문 씨의 그 일자리에 대한 인식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소리를 듣는군요. 자, 반기문 키워드 계속되네요. 네 번째 키워드는 반기문 박순자. 저 올해 욕 끊으려고 계속 매일매일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욕설 좀 가동 좀 해주시죠. 아, 시부럴 진짜. 팽목항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순자 씨가 반기문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박순자가 안산 단원 을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 때 야권 분열로 인해서 당선된 대표적인 케이스이거든요. 박순자 자체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하고는 완전히 척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기문이 박순자의 수행을 받아서 단지 안산 단원고가 있는 지역구잖아요. 단원을이면 단원구에 있는 단원고가 세월호 사건의 가장 최대 피해자였으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사진 찍게 하고,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져가고 사진 찍게 하고, 그거를 박순자가 했어요. 그래갖고 이 기회에 유엔 사무총장님이랑 뭐 사진도 찍어야 되는 영광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평상시 때 세월호 관련한 법안권 발의 안 했던 이 사람이 반기문 눈에 들려고 단지 단원고가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행을 하게 되는. 아니 자연인 반기문이 그렇게 위대한가요? 유엔 사무총장이었다면 또 몰라. 현직
그런데 다 퇴임하고 자연인인데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그것도 평상시에는 씹어대던 그 새누리당 족속들이 가가지고 뭔 의전을 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 반 전 총장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0년 유료화 위기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젊은이들이 고생한다. 3포 세대가 돼 안타깝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년층이 글로벌 스탠다드한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도 알아. 살아봐도 알아. 나는 밖에서 이 위대함을 다 극복하고 난 유엔 총장으로 살았는데 있잖아 얘들아. 너네들이 노력을 안 했어. 나만큼 노력해봐. 할 수 있어. 네, 자원봉사를 나간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나보고 하라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전 키워드에서 했던 말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박근혜 씨가 젊은 사람들 중동가라고 했던 게 그래서 여론에 폭탄을 맞았어요. 네.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나라에 일자리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자리든 쉬운 일자리든 중동 가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자기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어렵게 돈 벌으라는 얘기가 좀 비슷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는데 네. 그 사회적 분위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자, 반기문 씨가요. 광주 조선대학교에 가서 한 발언이 있는데 14일 날 그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도 인턴이 확대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대를 갑니다. 가서 거기서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은 청년 인턴을 확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포기하는 청년 세대 문제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자원봉사라도 나가서 어려운 일도 해보고 스피릿, 정신이 중요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나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헬조선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고 사실상 2명 중에 1명이 백수 상태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공감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의 실수를 하는 거 이것도 실수인 거거든요. 전혀 국민적인 수준에 납득되지 않는 말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70년대 사고방식이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본인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누가 써준 걸까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박근혜 어법만큼이나. 이 상황에서 그 말을 던진다는 게. 이런 걸 누가 써줘요. 반기문 자체 실력이죠. 그러면 정말 멍청한 거죠. 이거는. 나는 위대하고 잘났습니다를 외치는 게 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아 맞다. 저 사람은 외국물을 먹고 왔지 하고 박수 쳐주던 세대 이 사람은 나갔다 온 거잖아요.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는지를 정말 아까 푸네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그 실정을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좀 적합한 트윗이 올라왔네요. 트위터 탈출에 실패한 사회군이 올려주셨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하라고 말하는 양반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 같으면 주말마다 시위도